영어 단어 정말 이렇게만 암기해 주세요. 대학부터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요, 영어 공부의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 암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생들에게 반복 실험을 수없이 해서 결국 얻어낸 결과입니다. 사실 인간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면서 동시에 허약합니다. 지난주에 먹은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으면서도요, 10년 전에 들었던 칭찬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어떤 것들은 쉽게 기억하는데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은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고속, 반복, 회전, 법칙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어 암기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요, 한 단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 뇌가 단어라는 단순 암기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메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띠고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메빙하우스가 발견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후에 20분이 지나면 약 40%를, 하루가 지나면 67%를, 한 달 뒤에는 약 80%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정보를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접하면요, 이 망각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단어장의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각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는데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요, 마지막 그 단어에 도달할 쯤에는요, 첫 번째 단어들은 이미 대부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단어 암기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2초의 1단어예요. 아까 말했던 고속, 반복, 회전. 자, 이렇게 2초의 한 단어 리듬을 하루에 120개 단어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암기할 것을 강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회차에서는 단어를 스쳐가듯이 빠르게 읽으면서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만 체크를 해서 다음 회차에 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2초의 한 단어 원칙으로 또 보는 거죠.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걸러내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단어 하나당 2초입니다. 이 방식은요, 마치 벽에 페인터를 칠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한 번에 두껍게 칠하기보다는 얇게 여러 번 더 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기억의 망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어 암기와 수면의 관계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공부하고 수면 후 아침에 복습한 경우 기억 정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기억 고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뇌의 해마 부분에서 대뇌피질로 정보가 이동하면서 더 견고하게 기억이 박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외우고 아침에 복습하는 패턴이 특별히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 말은 자려고 침대에 누울 때 폰 하다 자지 말고 단어를 보면서 자면 그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단어 암기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 두 번째는, 인간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데 단어 암기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감각의 다중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손으로 쓰는 방식에 의존해요. 그러나 저는 쓰기보다는 말하기와 듣기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고 듣는 방식이 암기에 더 효과적일까요? 놀랍게도 감각을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기억력은 향상되게 되어 있어요. 다중감각학습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보고 소리내어 읽고 그 단어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뉴욕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다중감각을 활용한 학습은 단일 감각을 활용한 학습보다 기억 정착률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어를 공부할 때 소리내어 읽고 단어와 그 의미를 순간적으로 매칭하는 그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단어를 공부할 때 소리내어 읽고 단어와 그 의미를 순간적으로 매칭하는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 눈과 입, 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함께 자극해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워크라는 단어를 볼 때 걷다라는 한국어 번역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 걷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다음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말 대신 이미지로 외우라는 거예요.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더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텍스트로 제시된 정보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된 정보를 평균 65%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미지 기반 기억이 단어의 다의성을 이해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 run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달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운영하다, 흐르다, 진행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이 단어를 이미지로 기억하는 학생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영어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 개념 자체를 직접 이해해요. 이 과정에서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머릿속에 어떠한 단어든지 그 상황, 그 단어의 뜻에 맞게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단어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고속, 반복, 회전학습으로 2초에 한 단어씩 120개의 단어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학습하되 익숙한 단어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체크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손으로 쓰기보다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어 뜻이 아니라 이미지와 개념으로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암기가 되지 않는 단어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고속, 반복, 회전 학습을 통해 암기를 하고요. 여러 번 봐도 익숙하지 않아 계속 체크가 되는 단어들은 세 번 원칙인 이미지와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쩌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일지도 몰라요. 단어는 단거리 전력 질주보다 꾸준하고 효율적인 페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뇌의 어떤 신경저 연결망을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뉴런 사이의 연결은 사용하면 강화가 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된다는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것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 단어는 새로운 연결이고 반복은 그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충분히 강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운다라는 느낌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주말을 제외하고서라도 매일 꾸준히 정해놓은 시간이나 양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영어 단어를 매일 정해놓은 양을 고속 반복 회전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고요, 소리내어 읽고 들으며 잘 암기가 되지 않는 단어들은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그려보면서 또 예문을 통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